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아까 잠깐 1960년대 뭐 나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나사도 그렇게 예산을 쏟아부었던 게 소련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이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지금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라고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냥 탑2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달 전에 그 스타쉽 6차 발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FAA의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네네. 그랬더니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FAA 그 부국장한테 네네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에 민주당 그 다음에 공화당 직원 전부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위협적인데 이거 빨리 안에서 기술 개발을 안 하면은 중국이 달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우리보다. 유인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스타쉽이 지금 목표로는 나사의 다시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에 가는 착륙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테스트 중이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를 못하게 하면은 계속 뒤처지고 딜레이 되는 거니까 빨리 승인해줘라. 이렇게도 있었죠. 중국이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졌다고 아니 봐도 어느 상관없고.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미국을 능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네네. 미국에 거의 근접했다. 90% 이상, 네? 90% 가까이는 근접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독으로 한 국가가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우주정거장은 국제우주정거장이죠. ISS. 네. 다시 말해서 여러 국가가 물론 모체는 러시아와 미국이 주가 돼서 건립한 우주정거장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도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소련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중국은 단독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고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이 체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그 우주정거장 내부를 비교한 사진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에 보면은 중국의 우주정거장 내부는 아주 깔끔해요. 아, 그래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신식 정말로. 근데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초기에 90년대 때부터 오래됐으니까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계속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막 선들도 나와 있고 막 시설들도 복잡하고 스위치도 많고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요. 달의 뒷면에서 샘플 토양도 가지고 왔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네, 유인 우주선 발사하는 것도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유인 우주 유영 기록을 거의 9시간 가까운 기록을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그 우주 유영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갱신했어요. 그냥 우주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네, 임무를 수행을 하는 우주 유영 기술을 연속적으로 9시간 넘게 수행을 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9시간 동안 밖에 계속 산소 공급받고 뭐 하면서 엄청난 능력인 거거든요. 거의 우리 하루 8시간 일하기도 힘든데 우주에서 9시간을 유영. 그렇죠. 그러면 체력도 좋네요. 네, 그럼요. 기록 세워야 되니까 들어오지 마. 계속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달 탐사나 요거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교했을 때 중국이 미국 기술의 90%까지 왔다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상성님의 개인적인 생각.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발사체 기술이 이만큼까지 올라온 것도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신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누리호잖아요. 네네. 350톤급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1.5톤의 위성들을 그러니까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1.5톤의 위성들을 적궤도에 쏘아 올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로호를 쏘아 올리고 막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와중에 나로호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러시아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을 한 게 2013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1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순수하게 국산화시켜가지고 그만큼 만들어냈다.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높은 기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자국에서 그 정도로 발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럽은 연합으로 이제 하나 치고 러시아는 좀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7개 국가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은 아주 우주 선진국이라고 보는 패권국이라고 보는 미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한 5년에서 많으면 10년 정도는 조금 뒤처져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따라왔죠. 네. 우리나라 자체가. 자체가 옛날에는 일본과도 너무 많은 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로켓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패권국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로켓 재사용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우주청에도 재사용 발사체를 연구를 하는 연구 그 그룹이라든지 팀이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죠. 네, 민간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아, 페리지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정말 고무적인 거는 그 기업들의 이제 CEO라고 해야 되죠. 아주 젊어요. 30살이 안 된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정말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또 쏴줄 수 있을 것이냐. 로켓도 쏴야겠습니다만 돈도 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시작하는 쪽은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도 스페이스 X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내가 만든 위성을 거기에 올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등록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아직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 목적들과 위성들이 많으니까. 다 특화가 되면서 많아졌어요. 작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징이 옛날에는 큰 거 하나가 올라갔다면은 예전에는 작아지면서 여러 개를 쏘는 방향으로 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그렇게 스페이스 X가 1년에 뭐 한 150회, 200회 가까이 쏘면서도 그거를 다 수요를 못 하는데 수요는 정말 많거든요. 공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사체 공급 시장이. 그래서 민간 기업들도 그런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데 지금 공급 시장을 뚫고 있는 거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죠. 야, 그만큼 뭐 위성을 비롯해서 우주에다 뭔가 쏘아 올리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엄청 많죠. 문제는 탈 사람은 많은데 이제 고속버스가 모자라는 모자르죠. 느낌으로. 매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술을 개발을 하면 또 우리나라 국내 수요도 또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리겠죠. 우리나라에서 로켓 재사용까지 실제 간다면.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 놀랍게도 저희 연구진들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그 하는 분들은 놀랍게도 뭐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덕후라고 하잖아요. 또 한번 목숨 걸고 하면 이제 네. 또 하죠. 그분들 덕후라는 게 이제 나쁜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일을 좋아하는데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차세대 지금의 이제 누리호 개발 이 다음 세대 분들은 상당히 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들도 무한하고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조만간 뭐 페리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이노스페이스는 이미 한빛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었고요. 네네. 페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주도 아니면은 고흥에서 또 다시 한번 곧 우리나라 땅에서 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한번 발사를 일단은 해봐야 보여줘야죠. 네, 보여주는 것도 있고 발사를 해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실전 발사가 중요하고 쌓기 발사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거라고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고민도 듭니다. 분명히 저 기업들이 증시에 이제 상장하려고 올라올 그렇죠. 텐데 당연히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해야죠. 과연 그런데 이제 상업성이 과연 보일까? 해외 기업들이랑 또 경쟁 우위에 서야 하는데 물론 이제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당연히 투자부터 해야겠습니다만 상업성에서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거 제가 이제 속물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경제 방송이고 또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 항성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업성이라는 부분을 예. 기업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기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닌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뭘 보고 개발을 하고 있지? 그 기업들은 어떤 상업 시장을 보고 개발을 하고 있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 다뤄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 지역 중에 하나가 동남아 시장이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도 위성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만한 기술은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덥기 때문에 아하. 네,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우주 발사체를 예, 개발을 하는 예. 데 있어서. 아. 네. 물론 발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적도 지방이 좋습니다. 지구가 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루트로. 최단이고 그다음에 발사를 할 때 지구가 자전하는 그 중력의 힘도 가장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동남아 시장에 위성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 스페이스 X 같은데 발사를 하려면 발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싼 데다가 거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어주는 조건이. 아이고 돈 받으면서 왜냐하면은 거기 그럴 까다로워. 수밖에 없는 게 어. 걔네들도 실패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성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올라갔다라는 거는 자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 다른 데 발사체들보다 몇 배 이상의 신뢰도를 쌓아라. 이 테스트도 통과해라. 저 테스트도 통과해라. 우주급으로 무언가를 부품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되게 많아요. 이야, 손님을 가려받는 거예요? 가려받는다기보다는 우리 손님이 되기 위해선 이 정도는 되셔서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급 안 되면 안 팝니다 거의 이런. 약간 그런 건데 그래도 확실하게 보장은 해주니까 타는 그쵸, 거죠. 거의 성공이니까. 근데 쏘면 성공이니까.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아프리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더라도 아. 그런 위성을 싸게 그다음에 빨리빨리 쏘아 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아직 많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그들도 당연히 안보 국방이 중요할 거고 위성 뭐 하고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잖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단지 비용을 다른 나라의 위성을 사용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을 바에야 자기네들이 위성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개발을 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보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러네요. 네, 동남아 시장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대한 수요도 있고 소나타에 대한 수요도 있다. 있죠. 이 영상이 우리가 올라가면은 스타쉽이 7차 발사까지 가는 건가요? 그 한 11월 1월 초중순? 1월 초중순? 네, 1월 중순쯤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1월 11일인가 17일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7차 발사 때는 또 뭔가 센세이션한 게 또 나옵니까? 7차 발사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발사에서 6차 발사 때까지가 그 블락 1, 그러니까 버전 1이라고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버전 1이고 7차 발사 때는 버전 2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쉽 2차의 스타쉽 그 윗단 2단의 스타쉽의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연료통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열 타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능들을 조금 더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성능을 6차 발사 때와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6차 발사 때 실패를 했던 메카질라로 1단 부스터 헤비 부스터를 회수를 하는 거를 한 번 더 시도를 할 거고 아하. 7단은 기본적으로 6차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왜냐면 새로운 버전의 스타쉽이 나왔으니까 네네네. 기존에 최근까지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8차 때부터는 아마 스타쉽도 메카질라로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발전해 가고 앞에 거를 개선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기가 매우 짧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가 짧으면은 어차피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기가 짧아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